예, 오늘의 강의 제목은 영문법 교육의 새로운 방향. 그래서 암기하지 않는 영문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대한민국의 영어 교육에서 영어의 문법 그러면 무조건 암기해야 되는 거, 대단히 복잡한 거.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학생들한테 문법 그러면 뭔가 좀 이거 괴로운 거다. 예, 이런 생각을 많이 심어줬던 게 이제 대한민국 영문법 교육의 현실이었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한번 바꿔보자라는 것이 이제 제 생각이고, 완전히 바꾸자는 것보다는 뭔가 쉬운 원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는지, 그리고 제가 과연 그럴 만한 영문법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학생들에게 그런 원리나 이런 거를 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우선 잠시 저에 대해서 제가 어떤 길을 걸어왔나를 잠시 보기로 하겠습니다. 국기가 하나 나왔는데 이 국기가 어느 나라 국기인지 아세요? 네, 핀란드입니다. 핀란드. 핀란드에 1991년도에 소위 국비 유학으로 핀란드를 갔습니다. 제가 핀란드에 간 나이가 33살 때 핀란드어를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내가 가서 우라를 전공해가지고 올 테니 대한민국 한국어의 뿌리를 같이 한번 연구해 보자. 그래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그리고 그런 어떤 다구진 그런 어떤 각오를 가지고 핀란드를 가서 우랄 알타여, 소위 말해서 우라로 연구를 제가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거기 갔더니 저는 그냥 핀란드어만 좀 열심히 해서 해보려고 그랬더니 딱 들어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 핀란드어, 헝가리어, 그 다음에 레버, 모르드바어, 전혀 들어보지도 않았던 그런 언어들도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다행히 제가 한국에서 있을 때 독일어나 아니면 영어나 아니면 러시아어 이런 거를 다행히 공부를 해서 갔기를 다행이지, 만약에 그것마저 안 하고 갔더라면 대단히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글씨 더럽게 못 쓰죠, 그죠? 제가 고등학교 때 노트 안 갖고 다녔습니다. 왜냐면 제가 쓴 글씨를 한국어 못 알아보니까. 그래서 노트 없이 살았는데 할 수 없이 이런 거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세히 보면 이런데 이 동그랗게 돼 있는 이것이 뭐냐면, 한번 외우고 밑줄을 걷다는 얘기는 그 이튿날 갔더니 기억이 안 나더라. 예, 그 다음에 그 다음날 했는데 또 기억이 안 나는 게 여기 쳐져 있는 빨간 거, 파란 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에 끝낸 게 아니고 그 다음날 해서 계속 외우면서 네 번째 날도 안 외워진 것들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주일에 다시 봤는데 못 외웠던 거, 예를 들면 바르카우스 이런 거.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이런 노트가 저에게는 10개 언어에 다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외국어를 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제 오늘의 주제는 사실은 문법입니다. 그것도 영문법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마더텅이 뭐예요? 모국어입니다. 모국어.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한국어를 여기 다 모국어로, 안 가지신 분, 모국어가 다른 언어인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10개 언어를 공부할 수 있었던 거는 바로 모국어인 한국어 덕분이었죠. 한국어를 제가 못했다 그러면 10개 언어 절대 못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모국어가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생각을 해야 돼요. 모국어라는 것은 모든 전 세계에 어느 누구나 전 세계에 있는 어느 나라에 살고 있던 모국어 하나씩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느 누구도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국어는 공평합니다. 모국어는 누구나 나이, 성별, 연령에, 그 다음에 직위 이런 거에 상관없이 공평해요.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게 모국어 지식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모국어 지식이 남한테 딸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모국어라는 거고요. 그래서 바로 이 모국어가 뭐냐면, 하나의 언어를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언어에나 이런 게 다 있다는 거예요. 어느 언어에나 단어가 다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영어 여러분들 배우지. father 그러면
father라는 발음만 배우면 그게 아버지다. 그럼 아버지는 모국어에서 이미 아버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father만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모국어에, 그러면 예를 들면 문장이다. 예를 들면 어느 언어에나 다 있어요. 나는 선생님이다. 그렇죠? 나는 선생님이다. Ich bin Lehrer. 독일어에 있죠. 예? 나는 I am a teacher. 영어에 다 있잖아요. 그렇죠? 마을렌 오페타야. 휘너도 있어요. 예? 와타시와 센세이들 다 있단 말이에요. 어느 언어에나 그 문장이 없는 언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무슨 뭐 주어, 목적어, 동명사, 어순 이런 거 다 있어요. 여러분들 한국어에 동명사 있어요, 없어요? 동명사 없어요? 있어요. 뭐야? 걷기, 놀기, 먹기가 한국어의 동명사입니다. 동명사 복잡하게 영문법에서 선생님들이 설명하는데 그냥 동명사는 한국어의 놀기, 먹기다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더 뭐 배울 것도 없어요. 그걸 우리들이 영문법을 복잡하게 배웠던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한국 사람은 한국어라고 하는 문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살짜리 아이도 알고 대학생도 알고 팔순노인, 소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줌마들 다 그거 알고 뭐 한국어 문법을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소위 말하는 문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단어를 알고 문법을 알면, 단어를 알고 문법을 알면 소위 우리는 창조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인간은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다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사람들입니다. 그게 뭐냐면 한번 보세요. 자, 나는 오늘 1시 37분 10초에 EBS 영어쇼에 도착했다. 이 말을 제가 지금 썼는데 이 말 누가 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이 말을 쓴 적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모국어가 한국어인지 아닌지 한번 실험을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번도 누구도 안 해봤던 말 지금부터 그 2문장씩 해보세요. 시작. 큰 소리로 하세요. 해보세요. 아무도 안 해봤던 말 2문장. 시작. 아무도 안 해요? 못해요? 에? 그럼 여러분들 모국어가 아니에요. 한국어가. 다시 시작. 아무거나 해도 되죠. 아무거나. 그게 뭐냐면 여기다 대고 뭐 정 없으면 1시 38분 10초에 왔다고 아무도 없네. 그 다음에 그거 없으면 37분 11초에 왔다. 이거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도 모자라면 11.5초에 왔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그게 뭐냐면 바로 언어라는 것이 단어와 문법이 가지고 있는 그런 파괴력에 의해서 누구나 창의적인 아무도 말해보지 않았던 것을 말할 수 있다. 이것이 소위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이런 얘기, 소위 EFL 얘기를 하고 ESL 얘기를 합니다. 소위 영어를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외국어로 배울 거냐, 모국어로 배울 거냐,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요즘 여기 계신 어머님들 ESL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잘하는 외국어는 핀란드어입니다. 2번째로 잘하는 외국어는 독일어입니다. 그리고 영어가 3번째입니다. 그렇다고 영어가 남한테 그렇게 많이 딸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핀란드어가 나한테 있어서 세컨 랭귀지라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핀란드어는 나한테 외국어지 무슨 세컨 랭귀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영어 공부하는데 문법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영어를 왜 공부하는 건데요? 라고 묻습니다. 왜 영어를 하는 건데요? 그 말은 뭐냐면 영어를 제대로 해서 나중에 논문도 쓰고 이런 자리에 와서 발표도 하고 무슨 대학에 가서 수업도 듣고 그러기 위해서 영어를 배우는 건지 아니면 그냥 외국 사람들과 일상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서 영어를 배우는 건지 분명하게 알아야 답변할 수 있다. 왜? 일상적인 대화할 거면 영어, 문법 안 해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왜?
뭐 nice to meet you. 예, how much is 이거 하는데 영문법 필요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거는 여기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나 그 문제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문제입니다. 근데 저는 분명하게 뭐예요? 저는 문법을 공부한 두 번째를 택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as a foreign language로 저는 공부하겠다라는 게 확고합니다. 자, 그래서 자, 문법. 이제 문법, 영문법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영문법 그러면 대단히 복잡해요. 그러면 그 영문법을 공부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는 문제죠. 영문법을 어떻게 공부할 거냐. 그동안에 나와 있는 많은 문법들을 보면 복잡하고 뭐 시작할 때 무슨 어용법이 10개가 넘고 그렇죠? 그다음 명사 들어가고 뭐 복수형이 막 불규칙 막 해서 이런 게 수십 개고 그러니까 거기서 다 질려버리는 거거든요. 아, 문법이 이거 복잡한 거구나. 이거 언제 다요? 그래서 문법을 안 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뭐 그거 안 해도 됩니다. 왜? 나중에 영어를 열심히 해서 원어민만큼은 못하는 그 수준 낮은 수준에 그냥 말만 하는 영어를 하는 수준이라면 좋다 이거죠. 거기까지라면 목표가. 그래서 예를 들면 문법이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부정사 여기